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완벽이의 시리즈 오늘은 산과 연계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재생 목록 따로 만들어서 이제 화학 끝장내기 흐름도라고 해서 요 순서대로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 화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것만 알게 되면 이제 화학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지엽적인 내용들만 정리하면 되는 거라 뭐 가장 큰 틀은 잘 쉽게 잡는 건데,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산연기 그 다음에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 살펴볼 겁니다. 요거는요 산화와 환원과 완전 달라요. 여기 있는 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름이 그쵸, 산산 이러다 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산화 환원은 산소를 얻거나 혹은 뭐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이 얘기고, 여기는 산성 연기성 해가지고 그 물질의 특성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과 연기인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물에 녹여봤을 때 수소이온을 내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녹였을 때 요게 수소이온을 내놓고 나머지 음이온을 내놓는 애들. 그죠? 그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염산, 황산, 아세트산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염산과 황산 이런 거는 강산에 해당하고, 이 강산 같은 경우는 쉽게, 그러니까 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들이 산인데 강한 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더 이렇게 많이 내놓는 애들이고, 아세트산은 이에 비해서 약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이온을 적게 내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염산 HCl에서 녹이면 이렇게, 그렇죠? 여기 수소이온 내놓고 나머지 Cl-. 자, 질산입니다. 질산도 여기 수소이온 내놓고 나머지 질산이온 이렇게. 황산,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세트산 해서 여기 보면 요 H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죠.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특징인데, 산 같은 경우는 신만 나고요. 이게 이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플러스 띠네하고 마이너스 띠네가 둥둥둥둥 떠다니까 얘들이 움직이죠. 전기 띠네 애들이 움직이면 전류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한다.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암기하는 방법이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그냥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붉게 하는 게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붉은 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붉은 산.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거. 그렇죠? 요거는 선생님이 그 화학 반응식, 여러분 기억나죠? 선생님 그 3번째 수업인가 거기서 화학 반응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그 수소 발생 반응을 뜬금없이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산과 연기 이 부분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 있고 거기에 염산, 그렇죠? 이게 염화수소인데 이게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되는 거예요. 물에 녹으면 얘가 이걸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학 반응은 체인징 파트너거든요. 얘가 플러스 역할, 얘가 마이너스 역할이고, 얘는 지금 원자 형태고 있지만 얘가 이제 이온이 된다고 하면 주기율표에서 보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랑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들을 결합을 할 때는 Mg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하나에 여기 Cl은 마이너스 하나짜리니까 요거 2 플러스랑 마이너스 일자니까 Cl이 2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요거 이제 개수 맞춰줄게요.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이제 요것들은 지우고, 자, 이걸 지우고 개수를 한번 맞춰보게 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하나 있죠? 그럼 여기 하나 있어서 만족하고요. 자, Cl 같은 경우는 2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앞에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수소가 2개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 하나밖에 안 써줬으니까 2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상의 분자 형태로, 그렇죠?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2 형태로, 분자 형태, 바로 수소기체가 되니까 수소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생님이 염산으로만 했지만 여기 있는 질산이든 황산이든 아세트산이든 다 얘네들이 결합할 때, 그렇죠? 여기 있는 음이온에 해당하는 여기다 할까? 음이온에 해당하는 애들하고 다 요 금속하고 결합하니까 나머지 수소에 해당하는 애들이 분자 형태로 되면서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금속과 반응해서
H2 기체를 발생시킨다.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CO2 기체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아요. 자, 탄산칼슘이라는 거는 CaCO3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염산만 해보고 나머지 해도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HCl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들도 결과적으로 체인징 파트너스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2 플러스 될 거고 탄산이온 2 마이너스 될 거고 여기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체인징 파트너 이렇게 해서 체인징 파트너를 하게 되면 여기는 CaCl2가 돼야 될 거고 빨간색이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파란색으로 보게 되면 CaCl 두 개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짜리고 얘는 플러스 2짜리니까. 나머지는 플러스 하나짜리랑 마이너스 2짜리 결합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H2CO3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개수를 한번 맞춰줄 필요가 있죠. 자, CA 하나, CA 하나 관계없고요. CL이 지금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 두 개죠. 그럼 여기다가 두 개를 맞춰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소 두 개인데 여기 수소 두 개 되고 탄산이온, 탄산이온에서 딱 맞아 떨어졌죠.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예. 근데 아직 CO2 기체가 발생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애가 다시 분해 반응이 바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H2하고 O 하나 결합해서 H2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남는 CO2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런 과정이 딱 연결돼서 나와서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뭐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처음에 내신 같은 경우에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산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고 여기서 틀린 거 하나 염기성에 대한 내용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거라서 이런 것들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암기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연기입니다. 연기는요, 이제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우리가 물에 이제 수용액 상태로 만들게 되면 앞에 뭐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막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양이온하고 결과적으로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다.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강연기, 이런 게 암모니아 같은 게 대표적인 약연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물에 녹였을 때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그렇죠? 수산화이온 내보내고 나머지 여기 양이온들. 수산화나트륨은 여기 나트륨 이온하고 여기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은 칼륨 이온하고 여기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이죠. 근데 여기 두 개죠. 여기는 2 플러스고 얘가 OH 마이너스 짜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칼슘 이온 하나에 수산화이온이 두 개가 나오는 형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암모니아는 하나 체크해 볼게요. 선생님, 암모니아는 결과적으로 이제 물에 녹였을 때 OH라는 수산화 이온을 내놔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는 OH가 없는데, 그죠? O가 없잖아요, O가. 어떻게 얘가 약연기가 될 수 있느냐. 자, 그럼 이거는 화학 반응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NH3를 이제 물에 녹이려고 해서 H2O 이렇게 해서 화학식을 이제 반응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을 보게 되면 여기서 H가 여기로 옮겨와서 NH4 플러스의 양이온이 됩니다. 이게 암모늄 이온이잖아요. 선생님이 주기율표 처음 공부할 때 다원자 이온 5인방 있었어요. 그거는 암기에도 좋다고 했던 것 중에 요 하나, 암모늄 인용, 암모늄 인용이 뭐예요? 프랑스 말 했습니다. 앙드레 가뇽 뭐 이런 거. 암모늄 이온, 그죠? 바로 요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뭐냐면 OH-.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 전체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암모니아를 반응해도 물에 녹이게 되면 물의 수용액 상태를 만들면 수산화 이온을 내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특징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산성 같은 경우는 신맛이었지만 연기성은 쓴맛 나고요. 당연히 얘도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 동동 떠다니니까 전류 흐르고요. 자, 아까 산하고 반대로 얘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붉은 산이었죠? 산성은 붉은색이었지만 연기성은 푸르게 변화하고 얘가 단백질을 녹여요.
그래서 여기 피부에 묻으면 미끈거린다 해서 계속 그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락스 같은 거로 청소할 때 그 락스를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하루 종일 미끌미끌합니다. 예, 그거 한번 그래서 장갑 꼭 끼고 해야 돼요. 체크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시약. 이게 이제 뭐 이게 좀 약간 그래요. 뭐 우선 한번 볼게요.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로 그 용액의 액성을 구분하는 데 사용한다. 이거 지시 나타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담갔을 때 색깔 변하는 걸로 얘가 산성이냐 연기성이냐 아니면 중성이냐 요거 찾는 건데, 이게 아마 내신에서는 꼭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완벽하게 암기적인 요소니까 쉽게 암기하는 법 선생님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산성과 연기성 찾아내는 용도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순서대로 산성, 중성, 연기성 이렇게 봤을 때 리트머스 종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산성만 체크하면 돼요. 붉은 산이라고 그랬죠. 붉은 산. 붉은 산 기억하면 연기성은 푸른색이다, 파란색이다,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붉은 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BTB 용액으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마치 RGB, 레드, 그린, 블루랑 똑같아서 요 산성, 중성, 연기성 순서대로 빨주, 노초, 파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바로 외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놀프탈렌 용액. 요거 여러분들 나머지는 색깔이 없는데 요 연기성에서만 요거 기억하면 돼요. 페북. 그쵸? 페북 여러분 뭐 많이 하죠. 페이스북.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메틸 오렌지가 있어요. 요거는 앞자만 따서 외울게요. 산성, 중성, 연성, 고성 순서로 해가지고 오렌지, 이제 메틸 오렌지라는 거예요. 메틸 오렌지는 요 붉은색인데 빨간색으로 바꾸자고요. 빨간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빠 노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빠 안돼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몰라. 근데 어쨌든 오빠 노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끝났죠. 붉은 산, 그 다음에 빨주, 노초, 파란보, 그 다음에 페놀프탈렌 페북, 그 다음에 오빠 노노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납니다. 자, 이러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유치하잖아요. 그쵸?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산성과 연기성 섞게 되면 이제 중성화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용액에서 산과 연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되게 말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산 같은 경우는 어떻든 수소이온, 연기 같은 경우는 수산이온을 내보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결합하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묽은 염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수소이온하고 염산이니까 Cl-, 그렇죠? 염화이온이 이렇게 동동동동 있고,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기 OH-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이온 나트륨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섞게 되면 여기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해서 H2O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요것들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NaCl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수용액 상태로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으면 그냥 Na+, Cl+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수용액 상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거는 그냥 Na+, 그 다음에 Cl- 이렇게 이온 형태로 둬도 되는데, 주로 이제 화학 반응식은 완성하는 거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치 이렇게 덩어리가 돼 있는 것처럼 그냥 표기하는 것 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 보게 되면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보게 되면 체인징 파트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얘랑 해서 물 만들어지고,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가 이게 뭐야? 요거지. 나머지가 바로 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중화 반응하는 걸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얘네들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요 중화 반응에서 중요한 게 중화점입니다. 이게 뭐 중국 식당, 그렇죠? 중국집 뭐 이게 무슨 반점 막 이런 것 같은데, 이 점이 온도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지점이에요. 지점. 그래서 산의 수소 이온과 연기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돼요. 왜냐하면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하거든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화점에서 온도가 최고가 된다.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봤던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해서, 지시약을 막 이렇게 타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기성인 물질에다가 지시약을 넣어놔서 색깔이 변한 상황에서 거기서 계속 산성애를 계속 집어넣게 되면 중화가 되겠죠.
그럼 염기성의 성질이 점점 줄고 중성화되기 때문에 중성되는 색깔로 바뀌었다가 그렇게 해서 중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산성이 더 역전하겠죠? 그럼 산성이 되는 방향으로 지지하게 색깔이 변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화열, 그렇죠? 온도 확인.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중화점으로 올라갈 때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중화점에 딱 해서 완전히 중성이 됐을 때가 최고 온도, 그 최고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줄어들어요. 이제 요 그래프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10이고 묽은 염산이 2를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 용액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염기성이라는 얘기예요. 수산화 때문에. 됐죠? 근데 이제 염산을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딱 여기에 중간 정도 됐을 때 여기 이제 중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의 중화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중화열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온도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염산을 계속 넣는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열은 계속 발생하지 않으면서 중화열은 이미 피크를 친 상태에서 자꾸 용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타기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중화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 온도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유지가 돼야 하나 계속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열은 발생 안 되니까 더 이상 열은 발생 안 되니까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염기성이 나면 베이스가 수산화나트륨 용액인 거고요. 가면 갈수록 중성을 찍었다가 계속 산성을 이게 염기성이 점점 이제 줄면서 이제 염기성의 성질이 줄면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산성을 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산성이 우세하다 그 얘기예요. 대단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하고 요거는 조금 그림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나타냈는데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 그림은요. 묽은 염산이 베이스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넣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지금 그래프는요. 이게 지금 처음에 양이 많은 게 수산화나트륨의 베이스에다가 염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중화점이 여기 딱 같은 양일 때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산성이 우세하게 되는 그래서 이쪽 부분 자 여기 체크를 하면 이쪽 부분은 염기성이 우세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산성이 우세 딱 거기에 임계 부분이 바로 중성 부분 그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중화 반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베이스가 뭐냐를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수산화나트륨이니까 염기성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BTB 용액을 넣었으니까 빨주 노초 파였죠? 근데 지금 염기성이 우세하니까 푸른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염기성이 우세하기 때문에 수산이온이 수소이온보다 많다. 다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염산을 계속해서 투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유지가 되는데 중성이 되는 순간 그러면 이때 수산화이온과 드디어 이 수소이온의 양이 같아지고요. 액성은 중성이 되고 그 다음에 빨주 노초파였죠. 그래서 중성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초록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산성을 들이부니까 드디어 산성이 우세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고 자, 빨주 노초파니까 노란색으로 산성이 됐다는 것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텐데, 이게 네 가지 그래프를 한 번에 나타내서 어려운 건데, 잘 보세요. 요 그림에 대한 그래프를 선생님이 표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꿔서 베이스가 염기성이 아니라 베이스가 산성에다가 염기성을 들여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요 그래프를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따로따로 나타내 볼게요. 처음에 염기성이 베이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산화나트륨이니까 여기 이렇게 일정하게 평화롭게 있었어요. 이때는 나트륨 이온도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선으로 어떻게 그렇죠. 여기 수산화 이온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됐죠? 요거 따로 놓고 들이붓긴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요거 생각하지 말고 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이붓는 염산 들이붓는 것도 한번 따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처음에 없다가 점점 얘들 증가하죠.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수소이온도 증가하고 여기 수소이온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도 증가할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부터 얘네들을 섞을 건데 잘 보면 알겠지만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물이 되기 때문에 이온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수용액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거든요. 잘 보세요. 그래서 나트륨은 계속 얘네들을 이제 계속 붓는다고 해도 나트륨 이온은 계속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계속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염화 이온은 처음에 넣는 순간부터 얘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 이온도 쭉 늘어나는 거예요. 됐죠? 자, 색깔을 조금 지워서 되겠죠?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나트륨 이온은 그대로.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넣는 족족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원래 있던 수산화 이온은 수소 이온이 들어오면서 점점 요 색깔이 요거네. 요거다. 여기 있는 애는 수산화 이온은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들어오면서 점점 물이 돼가지고 이온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자꾸 얘가 들어오면서 얘가 없어지니까 물이 되어버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아예 없어요. 그게 요거예요. 쭉 수산화 이온은 떨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중화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중화점이 되겠고. 그래서 아예 없어진다. 그 얘기가 되겠고. 반면에 요 지금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넣는 족족, 수소이온은 어디 있어? 파란색이네. 넣는 족족 늘어나야 되는데 얘하고 들어가자마자 얘하고 만나가지고 이온이 아니라 H2O가 되어버리니까 점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넣어도 쭉 없다가 드디어 수산화 이온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뭐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넣는 족족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얘가 이제 쭉 떨어져서 점점 없어져서 아예 없어지는 순간까지는 길을 못 펴고 있다가 얘가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 들이붙는 족족 그냥 수소이온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려운 그래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겠고 특히 베이스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처음부터 수소이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염화이온이 그대로 있는 상황 대신에 이제 염기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그냥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